3월 BLS 고용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 실업률 3.8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고용이 강하게 집계가 됐고요. 개정된 것부터 살펴보시면 23년 평균이 첫 번째 발표와 최종 발표치의 차이가 30만 건 정도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30만 3천 건이 나왔지만 앞으로 나오면서 계속 하향 조정이 될 거고 2월달 것도 더 하향 조정됐죠. 지금 5천 건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 1월달 것은 지금 보시면 최종적으로 9만 7천 건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초에는 35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지만 이번에 25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된 것이죠.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BLS 고용 보고서이긴 한데 그래도 헤드라인 자체에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연은 데이터가 더 정확하다고 최근에 말씀도 드렸죠. 최근 자료가 23년 3분기까지가 나왔는데 BLS 공식 집계된 2.3% 증가율이 아니라 사실은 1.5% 증가에 그쳤다. 한마디로 지금 보고 계시는 BLS 고용보고서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연준이 발표하는 벤치마크를 조정해서 나오는 이 데이터가 사실상 고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3년 3분기만 보더라도 실제 BLS는 1.7% 증가로 봤지만 정작 0.5% 증가에 그쳤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개정된 것으로 비교를 해봐도 같이 0.5%잖아요. 한마디로 필라델피아 벤치마크 수치가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데이터고요. 고용보고서 보실 때 기업 대상과 가계 대상으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 가구 대상은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이 적긴 하지만 응답률이 좀 높습니다. 거의 69%고 기업 대상은 임금 대장을 갖고 조사를 하는 건데 66만이죠. 거의 10배가 넘습니다. 대신에 응답률이 43%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헤드라인 자체는 기업 대상으로 조사된 것을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뽑죠. 표본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30만 3천 건이 늘어났다라는 이 고용 데이터는 기업 대상으로 조사가 된 것이고 기업 조사에는 당연히 복수의 직업이 그대로 다 개수로 반영이 됩니다. 가계 조사에는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한 개의 직업으로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기업은 직업의 개수에 따라서 일자리가 집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래서 기업 대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30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차트로 보시면 이런 흐름이죠. 전반적으로 기업 대상의 흐름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과거 패턴 보시면 이게 한 번도 경기 침체에 임박해서 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조금 둔화되거나 정체, 위축되는 모습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우려할 정도로 급감하는 모습은 나오지가 않는다 이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가구 대상의 데이터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큽니다. 보시면 경기 침체 임박 전에 이 제로의 기준선에 가까이 붙어버리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현재도 이 제로에 가까이 붙어버렸죠. 여기 장기 추세로 보시더라도 꺾여서 하방으로 흘러갈 때 다 경기 침체로 진입을 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3월 고용보고서가 이렇게 다소간 강하게 집계가 된 이유는 가구 대상 조사에서 49만 8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2월만 하더라도 보시면 18만 4천 건이 감소를 했거든요. 1월 달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잖아요.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3월 달 가구 대상 조사에서 49만 8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감소가 되고 있는 그 폭 자체가 둔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다소간 낮아지는 모습이 나왔고 고용률이 지금 보시면 60.3으로 높아졌습니다. 0.2%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62.5에서 62.7로 높아졌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음에도 고용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실업률에서 이렇게 다소간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업률이 샤메 법칙으로 봤을 때 0.3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0.5가 되면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게 3월달 4.1, 4월달 4.2가 나온다면 이제 부합하게 되는 경로가 나왔었는데 이번 3월달이
3.8로 직전 달보다 하락했잖아요. 따라서 조금 이 진입의 흐름이 뒤로 미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샤메 보치기 2월달 0.27에서 다소간 높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금 실업률이 직전 달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사실 실업률 자체가 추이로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조사에서 실업 사유를 4개로 정리해서 데이터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실업 사유가 해고가 제일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고가 제일 많죠. 실업 사유 중에 해고 증가는 뚜렷한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시면 직전 달에 비해서 17만 4천 건이 더 줄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업 사유로 인한 해고의 증가가 좀 약화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음은 이런 전체 실업 사유 중에 해고의 증가가 전달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체 실업 사유 중에 해고 증가율은 여전히 플러스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구 대상 조사에서 실업 사유 중에 해고의 증가율이 대부분은 다 마이너스예요. 평안할 때는 다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이게 플러스로 반전되는 구간이 몇 번 있는데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구간이고 대부분 이렇게 플러스로 반전이 됐을 때 경기 침체로 임박했던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 다 이때 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확대하면 오른쪽 차트인데 이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다 이번 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권역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실업 사유 중에 해고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전달 대비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전체 실업자 중에 해고된 실직자의 비중이 3월달 12.1%로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12.1로 나오더라도 장기 추세로 보시게 되면 실제 해고 실직자의 비중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경기 침체 전 나타나는 시그널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해고에 대한 비중을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대상 조사 실업 사유 중에 해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플러스권역으로 들어섰냐 이거를 조금 더 민감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62.7로 집계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년 4월 저점 이후로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 실업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현재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이 정도만 높아지더라도 실업률은 높아져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생산가능 인구 자체가 늘었는데 그게 다 경제활동 인구였다 이거죠. 그 이후로는 제가 이민으로 말씀을 다 드렸었고 그러니까 이민이 늘어나게 되니까 순노동 공급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증가가 된 것이고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낮게 유지되는 원인이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두 가지 내용 다 제가 어제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디테일로 고용 데이터를 살펴보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을 원하는 잠재 취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게 잠재 취업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반등 추세였습니다. 물론 추세 자체가 바닥을 찍고 높아지는 건 맞지만 지금은 보시게 되면 이 끝부분이 꺾였잖아요. 지난달 대비 감소한 겁니다. 이게 3월달이고 2월달이니까 2월달에 비해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바닥에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직 단념자가 있습니다.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안 돼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오늘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일자리가 잘 안 구해져서 실망한 사람들이죠. 노동시장 자체를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이렇게 고용시장을 실업률로 계산을 하다 보면 실업률이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직단념자에 대한 개념을 포함해서 보게 되면 그 실업률이 낮은 의미가 퇴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추이를 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23년 저점을 찍고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40%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죠. 그런데 이게 돌연 3월 들어서면서부터는 급감을 했어요.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이번 3월 달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 28만 6천 건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직전 달만 하더라도 42만 5천 건이었거든요. 42만 5천 명이 갑자기 28만 6천 건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낮은 레벨이냐면 94년 집계 이후에
3,000건 이하로 떨어진 게 총 25번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갑자기 급감을 했어요. 01년 이후로만 보면 7번에 불과합니다. 이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구직 단년자가 01년 9월 이후에 갑자기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직전 달 42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던 데이터가 이번 달 28만 6천 건으로 갑자기 크게 떨어진 것이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변동성으로만 해석되기에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고, 다만 안이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 패턴의 역사적인 반복을 놓고 봤을 때 경기 침체 전에 변동성이 이렇게 좀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죠.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 전조의 증상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연구 실업자의 증가도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22년 6월 마이너스 60을 찍었다가 2월 달 들어 23%까지 올라가고 3월 달에는 7.5로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플러스 영역에서 연구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전반적인 취업 여건이 악화됐거나 취업 의지가 상실된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연구 실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과거 IT버블, 08년 금융위기, 팬데믹 모두 경기 침체 전 이 플러스 영역에서 집계가 이어졌고 이후에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뒤따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통계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낮은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의 이런 잠재 취업자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구직 단년자 또는 연구 실업자의 증가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안일하게 헤드라인 지표만 보고 체감 경기의 악화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씀을 꾸준히 강조하고 싶고요. 실업의 질적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번 달에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변화로는 구직 단년자가 갑자기 떨어져 있는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이런 변동성의 흐름이 과거 경기 침체 직전에 이렇게 좀 확대가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죠. 최저치를 찍었다 다시 이후에 이렇게 크게 높아지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3월 U6죠. 광의 실업률로 봤을 때는 2월달하고 동일하게 7.3이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때는 0.1% 꾸준히 높아지다가 이번에는 동일하게, 직전하고 동일하게 7.3으로 나왔는데, 뭐 아무래도 구직 단년자에 대한 이런 수치가 급감을 하면서 뭐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뭐 비경제활동 인구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통합해서 보게 되면 직전달하고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으로 나온 것이죠. 추이를 보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3월 고용보고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보시면 전월 대비 4.1, 전월비는 0.3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 4.14%로 그래프로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높은 수준에서도 사실 과거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는 거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특별히 또 이번 3월달은 주간 평균 근로시간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월비 0.1시간 증가했죠. 증감률로만 따지면 0.3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시간당의 임금이 전달보다 0.3 올랐는데 근로시간도 0.3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합산하면 전월 대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집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34.4시간으로 집계가 됐는데 추세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높아진 것이죠. 이게 지금 추세를 꺾어서 재차 유지가 되거나 높아지는 흐름보다는 노동시간의 감소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타났던 일부의 변동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감소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서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3월 일자리 종합해서 보면 모두 시간제 근로자가 주도를 한 것이죠. 풀타임은 오히려 6,000건 줄었고 파트타임이 69만 1,000건이 증가를 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실업률로 집계가 되는 이 가구 대상 조사에서 49만 8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지난달 대비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거 대부분이 뭐예요? 파트타임 일자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투잡, 쓰리잡도 21만 7천 건으로 직전달 대비 높아졌고 자영업자도 15만 건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3월 늘어난 일자리 모두가 정규직은 줄었고 시간제 근로자, 투잡, 쓰리잡, 자영업자 증가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풀타임의 흐름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전 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까지 드디어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고 투잡 3잡은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두드러진 3월 일자리의 변화에 세부적인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자체가 30만 3천 건으로 잡힌 BLS 고용보고서 기업조사라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아직도 경기 침체 10년 3개월 역전 트렌드 안에 평균 범위 내에 있고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82 정도의 백분위수 정도의 위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포값 중에서도 한 80%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전체 범위 아니긴 하지만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조사 데이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은 평균의 범위 흐름 내에서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가구조사도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세요. 과거 경기 침체 경로 전 평균 수준에 수렴해 가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과거 경기 침체 10년 3개월 역전 추이를 벗어날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기업조사나 가구조사나 모두 범위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3월 BLS 고용보고서 30만 3천 건으로 집계된 내용 실업률 3.8 이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